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쉬고 오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벌써 12월이 다 끝나갑니다. 12월이 다 끝나가니까 연말에는 이 배당이다, 찬바람 불면 배당주다라는 말이 생각나는데 오늘 일단 어떤 업종일지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업종은 전기전자와 통신 업종입니다. 배당 매력도를 체크하자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찬바람 불면 배당주 하면 보통은 은행주나 금융주, 보험주를 생각하시는데 오늘 또 특이하게 전기전자와 통신을 들고 와 주셨습니다. 이 통신과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력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이번 주는 배당에 방점을 찍고 그중에서도 전기전자와 통신 관련된 이야기를 12월 7일 키움증권 리포트와 12월 8일 IBK 투자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 내용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증시도 이제 마무리 국면에 좀 접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겨울이면 배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찬바람 불면 배당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배당락일이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배당을 노리고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제 이 배당을 받고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내년까지 홀딩할 것인가, 아니면 배당락일 이전에 나는 주가 수익률만 챙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 수익률과 배당락, 주가 수익률은 양수일 테고요. 배당락은 음수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 수익률과 배당락률을 합쳤을 때 양수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면 배당도 받고 내년까지 홀딩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 수익률과 음수인 배당락을 합산했을 때 음수다. 나는 현재 수익률이 한 5% 내외인데 배당락이 6에서 7%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고배당주다. 그렇게 되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약 5% 미만의 주가 수익만 챙기고 배당락을 피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시는 게 이 배당을 앞둔 연말장을 보내는 하나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찍이 11월 29일 주간 V자 반등을 예상하고서 은행업종, 금융주 중에서도 은행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 30일 KB금융, 12월 1일 신한지주, 그리고 12월 2일 기업은행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트를 잠깐 놓고 말씀을 드리면 기업은행을 11월 30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 30일 이날인데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하고서 결국 가지고 가야 되냐,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되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가 수익률과 배당락을 합산했을 때 양수가 나오면 그래도 가지고 가보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배당락 이후에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락이 배당락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쭉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모습들이 나왔지, 그 이전에 배당락을 보았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배당락을 맞고 주가가 꼬꾸라지지는 않은 모습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과 배당락을 합산했을 때 양수가 나왔다. 그러면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주가 수익률 플러스 배당까지도 합산해 볼 수 있는 전략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배당락 이전에 나는 수익을 확정하는 전략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배당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최고 실적이 전기전자 업종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전자 업종 10개사를 합산해 보았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1% 상승이 전망되고 있는 약 9조 5천억 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코로나 국면을 겪었지만 이익 창출 능력이 한층 상향되었고 OLED TV,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패키지 기판, 그리고
적자 사업부였던 한 개 사업을 철수함을 통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내실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LG전자 스마트폰 사업부 철수나 삼성전기의 RFPCB 사업부 철수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뿐만 아니라 ESG를 기반으로 한 주주 친화 정책, 그러면 결국 배당 확대 움직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주주 친화 정책을 확대하겠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배당 확대겠죠. 이것이 무조건적인 공식은 아니고 캐펙스 투자,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병행돼야 되겠죠. 그래야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준비를 기업은 한층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세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캐펙스 투자를 하고서도 우리는 배당 여력이 충분합니다라는 그러한 기업들을 선별해내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내가 보유한 기업이 배당락 이후에도 보유 관점으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배당락 이전에 잠시 수익을 취했다가 배당락 효과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셈을 이번 주 안에 꼭 결론을 지어 놓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배당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기업별로 이렇게 일정하게 배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기업별로 꼭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전기전자 섹터와 통신 섹터를 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요 전기전자 업체 배당 중에서도 LG 계열사는 전향적인 배당 확대 쪽으로 기조를 잡아가는 모습이고요. LS 계열사 쪽으로는 여전히 이어져 오던 적극적인 배당을 지속하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우선시했고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제한적 배당을 좀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배당 정책에 의미 있는 변화를 시사를 했고 ESG 경영 강화,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의 포인트로 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LG그룹 관련된 기업을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공부를 해보시면 나는 여기서 팔지 않고 가져가 볼 만한 기업들도 있겠다. 하지만 배당락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 잠시 수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두 가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LG전자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의 주당 배당금은 19년도 750원, 20년도 1200원, 21년도 1500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적자 사업부를 철수시켰기 때문에 잠재적 리스크가 해소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GM, 볼트 전기차 쪽 리콜 관련 충당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LG전자에 대한 셈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LG이노텍도 배당금을 대폭 상향할 예정입니다. 예정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9년도 주당 배당금이 300원, 20년도 700원, 21년도 1,300원으로 상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7% 상향된 1조 2,700원 가량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LG이노텍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가 수익률도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당락을 막고 난 이후에도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LG이노텍은 홀딩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캐펙스 투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셀 업체 3사 중 유일하게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배당 쪽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올해 캐펙스 투자 2조 원, 내년도는 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배당보다는 저희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조금 더 튼실하게 하고 나서 배당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기조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24년도 돼야 잉여 현금 흐름이 확대되므로 배당도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삼성전기 또한 배당에 대한 부분들 꾸준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가 수익률과 배당량이 양수라면 홀딩을 하고 싶은 기업,
삼성전기가 대표적이고 LG이노텍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르게 말씀드리면 LS 일렉트릭 모두 다 조금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내년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신에 대한 부분 짧게 말씀을 드리면 SK텔레콤은 분할 전보다 분할 후 합산 시총이 늘어날 것으로 좀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주가 수익률 플러스 배당락을 합쳤을 때 양수가 된다면 SK텔레콤도 조금 길게 보시는 모습이 어떨까. 왜냐하면 20년도 배당 총액이 약 7,200억 원, 21년도는 약 7,200억 원에서 줄어들지 않고 8,100억 원 사이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배당 총액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 8,800억 원까지 늘려나가겠다라는 것이 기업의 근간으로 설명을 이어왔습니다. 분할 이전에도 분할 이후에도 배당 총액은 줄어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한 만큼 이러한 배당 기대감들 이어가 보시고요. 이번 주에는 나의 주가 수익률과 배당락을 합쳤을 때 양수가 나오느냐를 살펴보시고 양수가 나온 다음 남 홀딩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하시고 음수가 나오게 된다라고 셈이 되시면 일단은 주가 수익률을 먼저 챙겨보자라는 그러한 결정을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 어떤 기업들이 나는 홀딩할 것인지 아니면 매도할 것인지 하나하나 조금 기업들을 선정해서 작전 리포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